법 집행한 행위가 있는데,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한 행위가 있는데 약간의 경미한 흠이 있어. 그러니까 뭐 좀 절차를 좀 빼먹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문서에 써야 될 기재 사항이 빠져 있다니까 형식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흠이 있을 때 그거 취소 사유라고 한단 말이야, 보통. 그러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조치면 어떻게 해야 돼? 취소. 다시 해야 돼. 그지? 그럼 그거 조금만 빠뜨린 거 그냥 다시 써가지고 똑같은 조치를 또 하고, 절차 좀 빼먹은 거 다시 거쳐서 또 하고. 근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질 거 없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 똑같은 행위를,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두 번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칙으로 보면 분명히 이건 요건을 못 처음에 할 때는 조금 경미한 흠을 못 갖춘 행위야. 응? 그 위법이니까 취소시켜서 흐름을 없애고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지? 그렇게 하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두 번 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도 안 좋다 이거지, 그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조치 돌아가는데 상대방 국민한테 이걸 뭐 달라질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상대방한테는 불리한 것도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 맨 처음에 한 조치 흠이 있지만 절차를 좀 빼먹은 거, 또 기재사항 좀 빼먹은 거, 행정기관이 흠 있는 조치 한 다음에 잽싸게 이걸 빨리 나중에 그 빠뜨린 걸 보내준다든지 빠뜨린 절차를 이행한다, 이렇게 그것만 흠 있는 부분만 빨리 보내주고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 흠 없는 적법한 행위를 한 거다라고 그냥 유지시키는 논리야. 그게 치유야. 응?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행정기관이 이제 완전히 적법한 행위를 했다면 이렇게 동그란 적법한 행위를 하는 거라고 가정하자. 근데 여기에 흠이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흠이. 요게 경미한 흠. 경미한 흠이 있어. 경미한 하자가 있어. 이 경미한 하자가 주로 이제 절차를 좀 빼먹은 흠이 있다든지, 또는 형식을 주로 뭔가 기재사항을 빼먹은 흠이 있다든지, 그러면 취소 사유인데, 행위를 할 시점은 이때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집행 행위를 할 시점은 이때인데, 하고 나서 보니까 경미한 흠이 있다는 걸 행정기관이 뒤늦게 발견.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야? 이 흠을 보완을 하는 거야. 빠뜨린 이 흠을 보완하는 행위를 해. 응? 뭐 빠뜨린 절차를 나중에 이행을 한다든지, 빠뜨린 부분을 다시 문서로 보내준다든지, 그치?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돼? 이거 치유가 됐다고 인정한다. 응? 그래서 여기다 쓰면은, 그러면 언제부터 완전히 적법한 행위를 한 거로 간주해줘? 처음부터. 응? 처음에 할 때는 경미한 위법이 있는 행위를 한 건데, 흠을 보완하면 치유가 됐다고 인정하고,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를 한 거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걸 A 행위라고 하면 똑같은 원래의 A 행위로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야. 이게 치유야. 응? 그리고 전환이라는 거는 미리 얘기하면, 행정기관이 원래 A라는 내용의 행위를 했어. 행위한 시점에는 A라는 내용의 행위를 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법을 어겼어. 그래서 이게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야. 응?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러면 이 조치 뭐야?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야, 무효. 그죠? A라는 조치로서는 아무 효력도 안 생긴 거야. 응? 무효야. 예를 들자면,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이미 죽은 사람은 세금 낼 의무가 없거든.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그거는 무효인 조치야. 그런데 이게 이제 재산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재산을 자식이 그대로 상속받아 갖고 있어. 응? 그러면 누구한테 다시 세금 부과를 해야 돼?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에게 세금 부과 조치를 다시 해야 돼. 이미 죽은 사람한테 세금 부과한 거 무효니까 상속인에게 다시 세금 부과 조치를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세금 부과 조치를 두 번 하잖아. 그럴 필요 있겠냐? 응? 차라리 어떻게 하자? 애초에 죽은 사람한테 세금 부과했던 거, 이걸 상속인 너한테 세금 부과한 거로 그렇게 간주하자. 응? 그럼 어차피 상속인 너 불리한 거 하나도 없다. 응? 어차피 세금 새로 부과받아서 내는 거나, 응? 맨 처음에 부과한 걸, 죽은 사람한테 부과한 걸 너한테 부과한 거로 치자. 응? 그러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다. 응?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두 번의 세금 부과 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그지? 상대방한테도 아무 불이익이 없고. 이렇다면, 자, 애초에 죽은 사람한테 세금 부과했던 걸 이제 이거를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사망자에게 세금 부과한 거, 그지? 사망자에게 세금 부과했던 조치를 상속인에게 세금 부과한 거로 간주하자. 응? 이렇게 바꿔서 바꾼 거로 하자. 이런 논리가 전환이라는 거예요. 치유와 전환. 응?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또 처음부터 이 죽은 사람한테 세금 부과했을 때부터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한 거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죠? 치유와 전환이라는 논리가. 자, 그러면 거기 개설 있는데 자, 뭐 1번 동그라미 1번 읽고 지나가세요. 그죠? 하자 있는 행위는 하자 정도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일정한 경우에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뭐 쓸데없는 행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원래의 행위를 그대로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다. 읽고 지나가세요. 동그라미 2번 여기에 하나 알아둬요. 독일의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에서는 이렇게 흠 있는 하자 있는 행위를 했을 때 행정기관이 이렇게 나중에 사후에 보완한다든지 뭘 하면 치유될 수 있고 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대요. 중요한 건 우리 두째 줄이야. 우리 행정절차법은 하자 있는 행위의 치유와 전환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안 두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 그 체크. 결국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시험에 고잘 나옵니다. 자, 첫째 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이게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 응?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자, 원칙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 아니래. 첫째 끝에 원칙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거래. 원칙은. 응? 다만, 셋째 줄 끝에 가면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게. 그지? 시험 내는 거 보면 이건 뭐 원칙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원칙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거래. 하지만 행정기관에 쓸데없는 행위 반복하는 걸 피하고, 또 한 번 행해진 조치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등등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때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이런 취죠. 그 판례 꼭 알아두고요. 그럼 치유로 가자. 치유는 의의 동그라미 1번 읽고 지나가도 돼. 여기 그림 보고 이해했지? 행정기관이 맨 처음에 국민한테 법집 행위를 할 당시에는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나중에 이제 가장 전형적인 행정에 빠뜨린 걸 보완하는 행위가 가장 전형적인 치유시켜주는 사유인데, 아니면 또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와서 그걸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게 누구한테도 공익에도 안 맞고 뭐 상대방한테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럴 때, 그지? 그렇게 굳이 취소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뭐 이런 경우 등을 들 수 있어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원래 흠 있던 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흠 없는 행위로 유지시키는 논리야. 읽고 지나가세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 넘어갑시다. 뒤로 가죠. 네. 자, 그럼 판례 뭐 나왔나 보자. 이 판례가 최근 판례로서 동그라미 2번하고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2번 다시 돌아가자. 첫째 줄을 밑줄 쳐주세요. 하자의 치유는 처분을 변경하는 것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구별해야 된다. 응?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하자의 흠의 치유, 또 다른 말로 하자의 치유는 행정기관의 국민한테 행위를 할 당시, 성립 당시에 요건을 못 갖춘 흠 있는 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보완하는 걸 말하지만, 행정기관이 애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600만 원, 1000만 원 뭐 세금 부과했다가, 어이구, 이거 너무 많이 부과했네? 법에 어긋나게 너무 많이 부과했네? 행정위원회 판단해서 이거 줄여야 되겠다. 스스로 1000만 원 부과했던 걸 뭐 700만 원 부과로 변경한다. 이거하고 하자의 치유하고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분의 변경은 뭐래? 넷째 줄. 셋째 줄 끝에 흠 있는 부분을 일부 취소시키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시키는 변경 처분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종래에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뭐야? 차이가 있다. 그지? 이게 판례의 골자입니다. 응? 그래서 요 부분이 다음 페이지 있는 뭐야? 그 판례 알아보기에 거기 나와 있는 건데 아직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왔어. 최근 판례라서 2019년 판례죠. 아직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응? 알아둬야 될 필요는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골자는 내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판례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인정 범위 중에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 흠은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흠만 치유라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대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인정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흠을 가진 행위에만 인정. 응?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흠 있는 행위는 치유가 안 돼요. 무효는 그걸 뭐에다 비유하냐면 이제 산모가 애를 낳는데 애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응? 좀 뭐 어디 흠이 있더라도 살아서 태어났다면 치료해서 계속 살려갈 수 있어. 근데 애를 낳는데 죽어서 태어났어. 사상. 그러면 무슨 수를 써도 그걸 살려나가지 못하잖아. 무효인 행위가 죽어서 태어난 애와 똑같은 논리가. 그거는 뭔가 치유라는 건 원래 흠은 있지만 일단 효력이 흠은 있지만 효력이 발생한 행위를 나중에 흠을 보완해서 그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치유의 논리 아니야? 근데 무효는 효력 자체가 아예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뭘 유지시켜 나갈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치유라는 논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동그라미 1번 매우 중요해. 무효인 행위는 인정 안 된다. 응? 자, 1번 두 줄. 취소 사유 있는 흠만 치유가 되지 무효인 흠은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치유의 대상인 흠은 절차나 형식에 있는 절차나 형식상의 경미한 흠, 이게 치유의 대상이 되는 거고 판례에 따르면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대요. 또 중요. 자, 판례를 확인해 보자. 자, 동그라미 판례 1번 보니까 1번에 읽어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서 처음부터 당연 무효의 것이라면 설령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자기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용인했대. 다 인정했다는 거야. 인정했다 그래도 그게 치유돼서 흠 없는 행위로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두 줄에서 제일 키워드. 무효래잖아. 무효. 응? 무효면 결론이 뭐로 와야 돼? 치유될 수 없다. 그치? 그럼 그 밑에 번호는 안 매겨져 있는데 내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2번 판례도 그 밑에 셋째 줄, 넷째 줄 보면 뭐야? 행정기관이 뭐 기본이 아니라 기존이라고 쓰네. 기본인데 원래. 응? 판례가 이 문구가 잘못 나와서 그대로 옮겼으면 이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판결문의 잘못이지. 오타란 거. 응? 기본재산 교환 허가에 대해서 첫째 줄 끝에 기본재산 교환 허가 처분 내준 것이 뭐래? 무효라면 뭐 어쩌고저쩌고 사유가 있다고 해도 치유될 수 없다. 다 무효라는 게 키워드죠. 응? 자, 2번 아까 얘기했지? 여기도 결격사유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무효고, 그지? 무효인 흠은 셋째 줄 치유되는 거 아니라 그랬지? 계속 또 무효는 치유될 수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3번 판례가도 개별 토지 등급 개별 결정력 이런 게 말이 어렵더라도 상관없어. 결국 핵심은 뭐예요? 첫째 그때 토지 등급 결정이 무효래요. 그러면 이후에 뭐가 있었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결론 똑같은 거야.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문제 푸는 이유는 알겠죠?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뭘 나타내는 거지? 4번은 첫째 줄에 하자가 뭐에 관한 거래? 내용에 관한 하자래.
이게 이제 판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4번에서는 결론은 치유될 수 없다는 거거든. 근데 치유를 인정하지 않은 그 이유가 두 가지 들었어. 하나는 뭐냐면 내용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흠인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여기다 칠판에 안 쓰는데 행정기한이 그러면 맨 처음에 행위를 이때 했고 뒤늦게 하자 있는 흠 있는 행위를 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하고 보완을 한단 말이야. 이 보완도 너무 늦게 하면 안 돼.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돼. 응? 언제냐? 상대방이 이거 위법이야 하고 뭐 소송 같은 거 한다든지 그거 하기 전에 보완을 해야만 치유가 인정될 수 있어. 응? 근데 여기 보면 이미 상대방 국민이 자기한테 행한 조치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대요. 소송이 제기된 다음에 뒤늦게 빠뜨린 거 보내준 이거 치유 시기가 늦었어. 그죠? 그 얘기도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내용에 관한 하자. 응?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된다. 여기다 포인트를 주세요.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뭐 앞에서도 한 것 같은데, 자, 맨 처음에 절차나 형식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처분이 있었대. 그러니까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처분이 행해졌을 때, 응? 그거는 아예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근데 나중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됐대? 무효로 된 그 사유를 다 보완을 해서 다시 전과 똑같은 법집행 처분을 했다는 거야, 그지? 그거는 뭐래? 앞서 무효인 처분하고는 별개의 새로운 적법한 부가처분을 한 거다, 이거죠. 응? 앞에 첫째 줄은 앞선 조치가 절차 또는 형식상의 하자로 무효인 처분이 있고 난 후 행정청이 법이 정한 절차 형식을 제대로 다 갖추어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라면 이 나중에 행해진 조치는 앞선 무효인 처분하고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을 한 거다. 이건 완전 적법, 문제 없는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판례는 자, 첫째 줄 전제 조건이에요. 행정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시킨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응? 그냥 읽고만 지나가세요. 아직 이게 오래전 판결인데도 시험에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으니까 별로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뭐 몇 개 단어만 신경 쓰면 판례의 결론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정도로 공부하고. 자, 치유 사유라고 해서 몇 가지 쭉 썼는데 이만큼 시험에 안 나와. 응? 가장 전형적인 게 뭐야? 동그라미 1번이야. 흠결된 요건, 빠뜨린 거 보완하는 거. 응? 이게 전형적이야. 그거 하나만 알고. 그 다음에 그러나 맨 밑에 가면 뭐가 있지? 7번.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했다. 불가증력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위법했던 애가 적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정력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생겼다? 그거는 권한 없는 자는 함부로 그거 효력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효력 있는 거로 일단 인정하고 따르라는 거 요구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뿐이지 위법이었던 행위가 적법인 행위가 된다는 건 아니잖아. 응? 그 다음에 또 뭐야? 불가증력은 단지 위법인 행위가 있는데 그걸 상대방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해야지 기간 넘으면 더 소송으로 못 다툰다는 거지 위법이었던 행위가 적법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니 불가증력이 생겼다는 게 위법이었던 행위를 적법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즉 흠을 치유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짤막한 문제로 다음에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흠의 하자를 치유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면 틀리는 거야. 그렇게 두 개만 체크해.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아이고, 또 판례가 많이 나왔네. 자, 청문 절차 하자의 치유를 부정한 사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자 치유를 부정한 사례가 있는데 거의 시험에 안 내고 있어. 응? 조금 건너뛰고 하자 치유를 인정한 사례 1번이 뭐야? 응? 엄청 나와. 응? 1번 하자 치유 인정한 사례 1번이 엄청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이 시험에 쓰이는 핵심 문장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해를 돕게 한 건데 어떤 사람한테 행정청이 영업정지 시키나 봐. 근데 영업정지는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 불이익을 주는 건 뭐 해야 될까?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사 당신은 언제 뭘 위반했기 때문에 법 몇 조에 의해 영업정지 하려고 합니다. 응?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뭐 주장할 게 있으면 언제까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사전에 통지를 먼저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그 지정된 기관에 의견 제출하면 그걸 들어보고 최종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 상대방의 의견 들어보고 증거 조사하는 절차가 이제 청문이라는 절차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불이익 처분하고 할 때는 청문 같은 거 거치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번을 보니까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시키는데 청문 절차를 거쳤대요, 안 거쳤대요? 응?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증거 조사해야 되는 절차, 증거 조사하는 절차가 청문인데 청문 절차를 거치고 했대요, 안 했대요? 영업정지 처분하면서. 아니, 거치고 했어요. 청문 절차를 거쳤어요. 응? 거쳤는데 상대방 열심히 뭐 자기 얘기나 변명을 하는데 들어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전 통지할 때 영업정지 얼마 나갈 겁니다 하고 이제 사전 통지했던 내용대로 최종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어. 응? 그랬더니 뒤늦게 이제 상대방이 반발. 자기한테 사전 통지서, 그러니까 청문한다고 하면 몇 월 며칠 날 청문합니다. 그 날짜에 출석하세요. 얘기 듣고 뭐 하게 그 날짜를 통지해 주는데 법에 의하면 10일 전까지. 오늘 청문하기로 이제 행정위원회 오늘 청문하기로 날짜를 잡았다면 오늘부터 10일 전까지 상대방한테 통지서를 보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야 상대방이 좀 반박 자료, 자기 주장할 거 자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법이 10일 전까지 보내도록 돼 있어요. 청문한다고 통지서를. 근데 행정위원 법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보냈어. 며칠 전에 보냈대. 7일 전에 보냈대. 7일 전에. 응?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7일 전에 법이 정한 10일 전에 보냈어야 되는데 7일 전에 보냈고 상대방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청문하기로 날짜에 와서 충분히 막 자기 변명 다 했어. 그런데 아무것도 들어줄 만한 게 없으니까 행정청이 최종 원래 영업정지 처분을 최종 조치를 내보냈더니 뒤늦게 상대방이 야 이건 위법이야.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냐. 왜?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어. 응? 10일 전까지 청문한다고 통지서 보내기인데 7일 전에 보냈잖아.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행한 영업정지 처분이니까 위법이다. 취소해라. 소송 낸 거야. 일단 법원이 뭐를 인정해? 아, 법을 안 지킨 건 맞다. 10일 전에 사전에 통지하게 돼 있는데 7일 전에 통지했으니까 절차를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결국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청문이라는 절차는 왜 존재하는 거냐? 이거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막 결정해서 불이익 조치하는 걸 막 해가지고 잘못되는 걸 막고 불이익받는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고, 응? 또 주장하는 거 증거도 조사해보고 해서 타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 상대방의 변명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다. 그죠? 그렇다면 날짜는 조금 어겨서 절차상의 하자는 있긴 있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청문하기란 날짜에 출석을 해서 충분히 자기 변명 기회를 가졌다면 그 정도의 흠은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됐다고 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적법인 행위로 온다는 뜻입니다. 응? 치유되어서. 그래서 1번이 엄청 나옵니다. 시험에. 응? 다 이해했죠? 1번 판례 무슨 말인지. 그죠? 1번만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면 이유 부기 또는 이유 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절차상 아까 누군가한테 영업정지 처분 최종 나갈 때는 영업정지 처분 나가는 문서에 반드시 뭘 써야 돼? 왜 당신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린지 상대방이 위반한 사실 또 영업정지 시키는 법적 근거 이런 걸 다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 상대방이 납득 가능할 정도로. 응? 그리고 상대방이 거기에 승복을 못한다면 그거 써온 걸 보고 요걸 근거로 이제 뭐 반박자를 준비해서 소송할지 이거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납득할 만큼 구체적으로 이제 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근거와 이유를 빠뜨리고 하면 위법입니다. 응? 최종 처분하면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는 이유 제시 의무, 이유 부기 의무라고 합니다. 응? 그렇다면 1번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 뭐 면허나 허가를 취소시킬 때는 뭐 했는데 쭉 읽어보면 그 근거, 법적 근거라든지 상대방 위반 사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거지? 응? 면허나 취소 통지서에. 그러면 셋째 줄. 그런데 이런 면허나 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 법적 근거, 상대방 뭘 위반했기 때문에 이 위반 사실 이런 걸 기재를 안 했대. 응?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뭐예요? 이게 제목이야. 결론은 뭐래? 응? 상대방, 피처분자, 처분받은 상대방이 처분을 받을 당시 자기가 뭘 위반해서 이런 무슨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받는다, 이런 허가 취소를 받는다는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대. 치유 부정되는 거죠? 응? 처분할 때 그 법적 근거와 위반 사실 기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아예 빠뜨리고 나간 건 상대방이 그냥 나름대로 자기가 왜 이거 받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만 갖고는 치유 안 돼.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개념 따지면 요거 빠뜨렸지. 근데 행정위원이 빨리 빠뜨린 거 다시 추가로 문서로 보내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치유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안 보내줬잖아. 그냥 상대방이 자기가 뭐 때문에 이런 조치를 면허 취소를 받는구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 갖고는 치유될 수 없대. 치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응? 자, 1번 판례 중요. 그 다음에 2번 3번 공통점이죠. 2번 3번. 자, 세금 고지서에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기재사항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죠? 기재사항 중에 세금액, 이 세금 얼마 부과하는데 이 금액이 법 몇 조에 의해서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됐다. 뭐 이런 세금액 산출 근거를 전혀 명기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 의무회사의 직원을 불러 세금 근거와 부과 근거야 세금 산출 근거 등을 사실상 알려준 바 있다 하더라도 이건 치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에다가 기재를 했어야지. 그죠? 자, 3번도 세금 부과하면서 납세 고지서에 세금액 산출 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 계산 명세서, 과세표지 이런 게 첨부되지 않았다면 위법한 것이고,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 의무자가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아는 거하고 상관없어. 그죠? 3번도 1번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이 뭐 알고 있었다, 이거는 치유 사유로 인정 안 된다. 행정인이 뭐 빠뜨린 걸 보내줬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세금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고지서로 세금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며 취소 대상이 된대요. 취소 대상. 그래서 나중에 상대방이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든지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이라고 인정 안 된다. 이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좀 건너뛰고 하자 치유를 인정한 사례 있죠? 하자 치유 인정한 사례, 이유부기 하자 치유 인정한 사례 1번 보세요. 1번을 보면 고지서에 뭐 기재할 사항 빠뜨리고 누락돼 있다면 일단 위법이고 취소 사유라고 할 것이나, 그죠? 둘째 줄 끝에 과세관청이 과세 처분하면서 납세 의무자의 이번엔,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 최종 고지서 보내기 전에 세금 부과할 예정이라고 예고 통지서를 앞서 보낸 적이 있대. 그 예고 통지서에는 원래 세금 부과할 때 기재할 사항이 다 들어있어서 상대방이 왜 어떤 근거로 자기가 세금 부과를 받고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세금액이 산출되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도록 예고 통지서에 있지. 근데 나중에 최종 고지서 보낸 데는 빠져 있어. 그렇더라도 앞서 예고 통지서를 보면 상대방이 다 알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다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금 부과 이거 위법이라고 소송하는데 지장을 받는 게 없었다면 그런 결론이 뭐야? 응?
치유될 수 있다. 그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2번 번호 건너뛰고, 그 다음에 상대방 또는 3자에게 불이익 발생을 이유로 하자 치유를 부정하세요. 아까 우리 앞선 판례에서 하자의 치유나 전환이란 논리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이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허용되지만 국민 누구라도 어떤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누구의 이 하자의 치유나 전환 이런 걸 인정하면 상대방이 됐든 제3자인 다른 국민이 됐든 누구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는 치유나 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1번 판례를 보면, 자, 1번도 공부하세요. 1번 판례를 보면, 경원 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LPG 충전 사업 허가 처분 취소소송,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어 LPG 충전소 가정을 해보자. 이거하고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LPG 충전소는 한 동네에 하나만 내주게 돼 있다고 쳐보자. 응? 한 동네. 그런데 두 사람이 신청을 해왔어. 자기가 그 동네에서 LPG 충전소 허가 받아서 사업하고 싶다.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야. 그럼 둘인데 하나만 내줘야 되잖아. 그런데 자, 이거는 A도 LPG 충전소 허가를 신청해 왔는데 A도 신청해왔고 B도 신청해와서 이런 관계를 경원관계라고 그러잖아. 둘이 경쟁적으로 신청했어. 근데 이 중에 하나에게 허가를 내주면 자동으로 다른 하나는 거부가 된 결과가 되는 이런 경우지. 그런 관계를 경원관계라고 그러는데, 자, A는 요건을 구비가 안 됐어요. 응? 이게 안 됐어요. B는 요건 구비. 여기서 이제 여기 판례에 나타난 요건은 그 LPG 충전소 들어설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는 거지. 근데 A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도 첨부 안 하고 신청을 해왔고, B는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왔어. 그럼 누구한테 허가를 내줘야 돼? 요건을 갖춘 B한테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 근데 행정기관이 요건도 구비 못한 A한테 허가를 내줘버렸어. 그러면 A에 대한 허가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허가가 이미 나온 뒤에 뒤늦게 A가 부랴부랴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다 뒤늦게 행정기관에 낸 거야. 응? 그래놓고 행정기관 뭐라고 주장해? 행정기관은 A는 애초에 요건 못 갖춘 A한테 허가해 준 건 위법인 건 맞지만 나중에 요건이 추가로 됐으니까 보완됐으니까 치유된 거로 인정해줘서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지? 근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B만 바보가 되는 거잖아. 애초에 B가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야. 요건도 못 갖춘 A한테 허가 내줘놓고 뒤늦게 빠뜨린 거 요건 가져왔다고 A에 대한 허가를 적법으로 유지시킨다? 그럼 B만 바보지, 그지? 국민 B한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에 대해 허가 내준 거 취소돼야 됩니다. 치유가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결과가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무슨 따라오냐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나와. 시군구청장이 땅값 결정해 놓은 거야, 땅값. 응? 그리고 이 땅값이 결정되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매겨져요. 응? 매년 땅값 얼마 이렇게 개별 하나의 땅들에 대해서 필지라는 거지. 근데 어느 업자가 있는데 개발 사업을 벌이나 봐. 그러면 그 어느 땅에다가 개발 사업을 벌이면 또 개발부담금이란 걸 부과한단 말이야. 근데 개발부담금은 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그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야. 응?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거야. 응?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행정기관이 A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예를 들어 100원 부과했어. 응? 응? 근데 이 개발부담금은 개별
결정된 걸 기초로 산출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잘못 결정된 거야. 응? 이게 뭔가 제대로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하자가 있어요. 개별 공시가 결정한 거에 하자가 있어. 하자 있는 개별 공시가 결정을 기초로 개발 부담금 부과한 거야. 응? 그랬는데 그래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지? 이 개발 부담금 부과는 원래 하자 있는 공시가 결정을 기초로 해서 부과한 거니까 위법이야. 위법이었는데 행정기관이 다시 이거를 다시 조사해서 다시 결정했대. 여기 재조사 결정을 했나? 하여튼 이걸 다시 결정을 했대. 절차를 밟아 다시 결정. 응? 다시 결정을 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가격이 결정된 거야. 동일 가격으로 다시 결정이 나왔나 봐. 응?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 결정은 뭐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했는지 하여튼 여기에 잘못이 있어갖고 개발 부담금 부과도 결국 잘못되는 거였는데 행정기관이 개별 공시가 결정을 다시 했어. 절차를 밟아 다시 했는데 금액은 똑같아. 그렇다면 이 금액 똑같은 금액을 기초로 개발 부담금도 똑같은 액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응? 금액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 그래서 이 행정기관 측은 뭐야? 애초에 잘못된 개별 공시가 결정을 기초로 개발 부담금 부과한 건 하자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다시 조사해서 개별 공시가 결정해보니까 금액이 전과 동일한 가격 땅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역시 개발 부담금 100원도 달라질 리가 없다. 똑같다. 동일한 땅값을 기초로 부과한 거니까. 그러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응? 행정기관은. 그런데 그런 논리가 되면 아까 봤듯이 애초에 개발 부담금 부과한 처분은 이때 있었다고 치자. 응? 그러면서 이때까지 납부해라 하고 기한을 줬을 거 아니야. 응? 이때까지 납부해라. 응. 근데 얘는 상대방은 안 냈어요, 아직. 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받고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야. 납부를 안 한 상태인데 이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이때 와서 치유된 것으로 인정. 치유가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치유의 효과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소급해요. 처음부터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이었던 거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개발 부담금 처음에 부과했던 조치가 적법으로 간주되면 상대방은 이 납부 기한 내에 내서야 된다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이미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고 있었거든.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와서 치유된 거로 인정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납부 기한을 넘은 게 돼서 기한 넘으면 뭐가 붙지? 연체료가 붙어요. 연체료. 즉 가산금이라 그래. 연체료를 물어야 돼요. 치유가 인정된 것으로 되면 이 납부자인 상대방 국민은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만약에 치유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애초에 잘못된 공시가를 기초로 개별부담금 처분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그래갖고 다시 개별공시가 다시 결정해서 다시 부과가 이루어졌고 똑같은 금액이 부과됐더라도 다시 부과하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납부해라. 기한 다시 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납부하면 연체료 안 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걸 치유를 인정하면 상대방한테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네요. 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이거 물어보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거 허가, 특허, 인가 중에 어떤 거라고? 허가야, 강학상의 허가야, 특허야, 인가야? 응?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허가, 특허, 인가 중에 대답이 없어. 응?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응?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특허로 보고 있잖아, 판례가. 응? 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내주는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줄 때는 그 재건축할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와야 된다. 이런 게 요건이 있어요, 동의가. 그러면 어떤 재건축 조합이 설립 승인받기 위해서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첨부돼 동의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 3분의 2 동의 얻지 않았는데 신청 들어오니까 행정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줬다는 거 아니야? 그럼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위법이 있어. 그죠? 동의 요건을 못 갖추는데 설립 인가를 내준 거 아니야? 위법인데 나중에 재건축 조합이 추가로 다른 주민들 또 동의서를 또 추가로 받아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는 3분의 1을 넘게 됐어. 그렇다고 애초에 조합 설립 승인 처음에 내준 조치 동의 요건 못 갖춘 위법이었지만 나중에 추가로 동의서 더 갖고 와서 3분의 2 넘었으니까 이제 하자 치유된 거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 인정해주면 누구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그 재건축 구역 내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 그죠? 그 사람들은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자기는 재건축 원하지 않으니까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위법이었다면 이거 취소돼서 재건축 못하게 되는 게 좋잖아. 그죠? 결국 재건축에 반대하는 그 토지 소유자들 또는 그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치유가 인정되면 불이익한 결과가 되니까 허용될 수 없다. 3번도 중요하고요. 뭐 3번이나 4번이나 같은 얘기라고 하면 논리가 똑같아요. 같은 논리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유 허용 기한. 아까 얘기했어. 치유 언제까지? 행정기한이 빠뜨리는 보완을 언제까지 해야만 치유가 허용될 수 있다? 읽어나가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 언제까지로 본대요? 다음 페이지 둘째 줄. 행정쟁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한테 행해진 조치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소송이라든지 또는 판정기관인 상급 행정기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까지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행정인이 빠뜨린 흠을 보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 거지. 그 시점이 지난 이후에 상대방이 이미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아까 봤듯이 빠뜨린 거 보내줘봐야 늦었어. 이제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는 쟁송 제기되기 전까지로 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쟁송 제기 전까지라는 문구는 안 쓰고 있지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의 판례는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신청을 하는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에 보완 행위를 해야만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은 취지입니다. 쟁송 제기 전까지로 보는 입장. 불복이 쟁송이니까. 그래서 판례 알아보기 1번을 보면 뭐 별건 없어. 자, 세금 부과하면서 고지서에 뭔가 뭘 빠뜨렸대요. 그죠? 그러면 그 하자는 언제까지 보완해야 치유가 가능하대? 아무리 늦어도 상대방이 불복 여부 결정하고 불복 신청에 편을 줄 수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 수정, 보정 행위를 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하면서 고지서 보냈는데 빠뜨린 게 있는데 언제 보냈어? 빠뜨린 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야 뒤늦게 보냈죠? 이미 늦었어. 그거는 이제 치유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핵심 단어는 뭐야? 소송이 제기된 때, 그지? 소송이 제기된 뒤에 보내줬잖아. 이게 핵심이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2번 판례도 보면 셋째 줄에 항고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이게 소송 중에 빠뜨린 거 보내줘봐야 늦었지. 세 번째는 3번은 넘어가 될 겁니다. 요거는 좀 내기가 좀 저기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째 치유의 효과. 핵심 단어가 뭘까? 소급입니다. 소급.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따지면 행정청이 아까 처음에 행정일을 할 때 성이 당시 있고 나중에 보완하는 행위를 나중에 하고 보완하는 행위하면 어느 때부터?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요거 시험 문제를 때 어떻게 내냐면 틀리게 내면 아까 시간을 따질 때 아까 그림으로 펴져요. 이렇게 흠 있는 행위를 했다. 근데 나중에 행정기관이 이 흠을 보완하는 행위를 했다. 보완하는 행위는 보완, 수정, 보정 행위. 그지? 그러면 언제부터 흠 없는, 하자 없는 행위로 보느냐?
이때 보정행위를 한 이후부터 흠 없는 행위로 간주한다. X야. 시점을 잘못 말한 거야. 요 보완 수정행위를 한 이후부터가 아니라 보정행위를 하면 소급을 해서 처음으로 돌아서 처음부터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다루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점. 보정행위를 한 이때부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응? 소급해서 그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행위에 전환이라는 짤막한 주제가 있어. 응? 요거 간단히. 자, 전환은 말 그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지. 바꾸는 거야. 응? 그러면 아까 그림으로 보듯이 행정기관이 맨 처음에 거기 의의를 읽어봐. 행정기관이 맨 처음에 했던 조치는 무효야. 아무 효력도 안 생긴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어떤 같은 종류의 유사한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바꿔본다면, 바꿔 생각한다면, 그 조치로서는 완전히 뭐 문제 없어. 응? 요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바뀐 다른 행위로 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논리를 전환이라고 한다. 이해했어요? 응? 그래서 뭐 거기 예도 들었잖아. 죽은 사람에 대한 뭐 세금 부과를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로 인정하는 것 이런 거 있지, 그죠? 그러면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야? 자, 판례 하나 보기에 귀속재산 나오고 귀속재산한 말은 우리 행정법에 여러 차례 나와요. 귀속재산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귀속재산이 뭘 의미해? 어떤 재산? 일제 해방 후 일제 총독부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넘겨받은 재산 있잖아.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해요. 응? 일제 총독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우리 대한민국 정수리부 정부가 대한민국이 넘겨받은 재산, 귀속재산. 응? 그 중에 뭐 농지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농지 같은 걸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유상 분배했지? 그래서 뭐야? 이거는 농민들에게 거의 싼값에 이렇게 땅 주고 뭐 농작물 심어서 뭐 장기가 뭐 30년 상환인가 분할상 뭐 곡식으로 상환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이 한국사 시간에 배울 거야. 북한하고 비교해서 북한은 뭐 무상몰수, 무상분배,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뭐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자, 귀속재산을 불화받은 자, 그러니까 어떤 농민이 있는데 그 귀속재산 땅을 이제 불화받았다는 거예요. 뭐 싼 값에 이제 아니면 공짜로 줬던 하여튼 싼 값에 땅을 받았어, 그지? 그런데 사망을 했대. 불화받은 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불화받은 자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거였다. 가지고 그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조치를 한 거야. 응? 근데 취소하는 조치를 할 당시에는 이미 불화받았던 자가 사망을 한 상태래.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한테 취소한다고 처분한 거라서 그건 무효래. 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거야. 응? 그런데 근데 그 불화받은 땅은 이미 상속인에게 넘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취소한다는 조치는 상속인에 대해서 그 불화받은 데서 넘어가 있으니까 그 불화 처분을 상속인에 대해서 취소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뭘 인정한 거야? 전환을 인정한 겁니다. 애초에 취소 처분이 무효였는데 죽은 자에 대해서 취소시킨 거라 무효였는데 그걸 상속인에 대해 취소한 조치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환이라는 게 인정된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응? 자, 전환이 허용되려면 허용 요건은 뭐 1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애초에 하는 행위가 무효고, 그죠? 그 전환될 행위 바꿔서 애초부터 다른 행위를 다른 행위를 했다고 간주하면 되는 그 다른 행위의 요건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뭐 불화처분 취소지만 상속인에 대한 불화처분 취소 그건 성질 종류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치? 동종의 것이어야 되고 질적인 공통성이 있어야 되고 2번 애초에 한 행위는 무효지만 전환될 다른 행위는 완전히 요건을 다 갖춘 것이 될 때. 응? 그리고 3, 4, 5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5번 무용한 반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4번 누구한테도 불이익이 되지 않아야 된다. 뭐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돼요. 응? 별것도 없어요. 자, 전환의 인정모의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치유는 어디만 인정한다 그랬어? 취소할 수 있는 흠 있는 행위만
치유라는 걸 인정한다 그랬지. 전환은 무효인 행위만 인정한다. 이건 좀 견해차이는 있는데 그냥 그렇게 공부하세요. 시험도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전환은 무효인 행위만 인정. 응? 취소할 수 있는 흠이 있는 행위는 흠을 보완해서 원래 의도했던 행위로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치유와 전환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내가 행위에서 원래 행정기관이 A라는 행위를 했는데 경미한 흠이 있다. 이걸 빨리 흠을 보완하면 처음부터 A라는 행위를 한 것으로 효력을 계속 그대로 똑같이 유지시키는 거죠. 근데 전환은 원래 행정기관이 A라는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무효다. 그죠?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B라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완전히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 그랬을 때 이 B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세금 부과를 상속일에 대해서 공통적인 성격은 있지만 대상자가 다르잖아. A와 B 행위는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A라는 행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야. 치유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야. 그렇다면 취소 사유 있는 경미한 흠 있는 행위는 얼마든지 행정인의 흠을 보완해서 원래의 행위로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왜 다른 행위로 효력을 발생하게 만드는 전환을 하냐 말이야. 그치? 그래서 취소 사유 있는 흠이 있는 행위는 치유를 시켜서 효력을 유지할 일이지 전환을 할 필요는 없다. 1번 정도 보세요. 1번 보고 2번은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세요. 응? 의사 면허 내줬는데 어떤 사람이 의사 시험 보고 의대 졸업해서 의사 국가 시험 보고 다 맞지. 의사 면허 받았는데 의사 면허 나오기 하루 전날 등산 갔다가 절벽에 떨어져 사망. 그럼 어떻게 돼? 죽은 사람에 대한 의사 면허 같은데, 그죠? 무효인데. 근데 그 사람 가족에게 대신 그 의사 면허 내준 거로 효력 인정해 줄 수는 없겠지. 성질상. 왜 그럴까? 그건 그 상대방의 자격, 신분, 능력 이걸 기초로 하는 개인적인 성질이에요. 개인적인 행위는 오로지 상대방 본인에게만 효과가 인정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1번 하나 보고 전환의 효과 하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전환이 인정되면 애초에 동그라미를 무효였던 행위는 전환이 된 다른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죠? 두 번째 줄, 언제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잖아. 사망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처음부터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로 인정되는 거라고, 그지? 소급,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행정기관이, 이렇게 A라는 행위 무효로운 걸 뒤늦게 알고 B라는 행위로 바꾼 것으로 하자. 처음부터 B라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하자. 행정기관이 전환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행정기관의 법 집행행위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전환행위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행정행위. 따라서 어떻게 돼? 그 전환시키는 행위가 위에서 말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전환시키는 행위가 위법이 되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으로 인해서 불이익받게 되는 행정기관의 전환시키는 조치를 위법이라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밥을 먹고 할까? 이거 먹고 할까? 아니면은 한 시간 더 하고 밥을 먹을까? 응? 시간이 애매해서 그래. 그죠? 어떨까요? 본인 의견. 응? 밥 먼저 먹고 하자. 네. 밥 먼저 먹고요? 밥 먼저 먹고 하자. 의견. 그러면 손 안 든 사람은? 반대? 먼저 하고 밥 먹자? 네? 먼저 공부하고 밥 먹자. 밥을 나중에 먹자. 의견이, 자기 의견을 명확히 표시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밥 먼저 먹고 공부하자. 밥 먼저 먹자. 손 들어주세요. 밥 먼저 먹고 공부하자. 이 사람이야. 그 다음에, 공부 먼저 하고 밥 먹자. 공부 먼저
소수네. 그리고 밥을 먼저 먹고 1시 반부터